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사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의 권익과 또 비즈니스 활성화에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또 증진하고 있는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박광면 회장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한 5, 6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한 2017년도인가 그때 잠깐 인터뷰했던 이후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이 시간에 제가 초대 손님을 뵈면은 팬데믹 상황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느냐 인사를 제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지만은 처음에는 그 우한폐렴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먼 나라 얘기로만 그렇게 전해 듣다가 그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저희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가운데는 뭐 별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다행히도 그렇게 직접 그 마스크를 쓰고 매장에서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그런 불미스럽거나 또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식품협회는 팬데믹 상에서도 어떤 단체보다도 활발하게 위축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장학기금도 기부하고. 네. 오히려 한때는 또 바빴었던 적도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재택근무를 지시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 에센셜 업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런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그래서 상당히 물건이 없어서 팔지를 못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장학금 수여식이라든지 또 나눔 릴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동참을 같이 했었던 것이 조금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걸 실천한 것이 식품협회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식품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참 그러한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베푼 것들이 동포사에 큰 귀감이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식품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요? 몇 분이나 되나요? 과거에보다는 정말 상당수가 줄었죠. 1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번성기 때는 3,000개, 4,000개 업소가 회원에 있었었지만은 지금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퇴를 하게 되면은 가게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같은 한인이 택업을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타민족이나 어떤 그런 다른 민족들이 택업을 하기 때문에 한인 소유의 업주들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매를 하더라도 한인들한테 매매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왕이면은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그 한인들의 매장들을 미 주류 사회 또는 이 뉴요커들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청결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여러 가지 또 바지런하고 이런 면들이 그 뉴요커들한테 많이 어필이 돼 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본국의 경제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생계형 이민자들이 유입이 줄어들고 또 2세들은 그거를 이어받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 업주들이 가게를 내놓으면은 같은 한인이 와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경제가 일부분에서는 또 잘 되고 일부분에서는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식품 업계에도 뭐 대체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괜찮았다고 하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또 다소 좀 차이가 있죠. 네, 있죠. 특히나 그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 지역이었고
또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렌트비가 굉장히 비교적 타 지역보다 높았던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택근무를 많은 그 오피스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실업수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들이 렌트비를 못 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맨해튼 지역 쪽으로는. 그리고 일부 이제 퀸스 지역 쪽으로 오면은 그래도 이제 그 주거 지역에 있는 네네. 위치에 있는 곳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한인 경제 비즈니스가 그래도 소상인들 자영업으로 인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자리를 잡고 성공한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또 증가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감축이 되고 있는 또 네. 경기도 좋지 않은 네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그 80년도, 90년도에는 정말 델리 가게, 또 야채 가게, 그 세탁소, 네일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성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인들이 그 주력하는 업소들의 그 트렌드를 외국 그 타민족들이 따라할 정도로 그런 거를 우리가 그 트렌드를 주도할 만큼 그런 경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과거 그 젊은 시절만큼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점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창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극히 드문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개체수가 한인 업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 하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식품협회에서 공동투자 1호점을 지금 개설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이 은퇴를 했지만은 그렇게 건강이 그렇게 활동을 못할 정도로 나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살 날이 길고 이래서 앞으로도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에게 일정한 배당금 또 프라핏을 나누고 또 리스크는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2호점, 3호점으로 연결이 될 적에 건물 바잉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려고 뭐 다른 데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자, 좀 쉽게 공동 투자 1호점 개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게 어디에 지금 오픈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건물의 그 한 유닛을 우리가 매장을 입점을 해서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면서 건물 프라핏은 프라핏대로 따로 배당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장을 찾다 보니까 그 뉴저지 페어론에 적당한 물건이 나와서 그걸 여러 차례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서 올 6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펠팍에서 한 20분 거리 되죠? 그렇죠. 한 15분, 20분 거리 되죠. 20분 멀지 않은 거리.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군요. 네. 몇 분이서 개설을 하셨나요? 7명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우리 협회 그 임원들이 더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들로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때 그 진행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2호점, 3호점으로 간다 하니 그때 자기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그렇게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했고. 네네. 앞으로는 뭐 다른 회원들도 다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현재는 이제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머지않아서 또 2호점이 개설될 가능성이 지금도 찾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회원들도 이제 참여를 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식품협회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떤 정관 같은 것도 구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참신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반인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호점, 2호점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한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정관대로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잡음이 나게 되면은 2호점, 3호점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그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강하다 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꼭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서로 믿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영수증이 없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벽에다가 쌀 뭐 몇 가마 네. 뭐 이렇게 해서 네. 장려쌀 준다고 하죠. 네네. 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서로 믿고 거래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업을 해도 성공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네. 사실상은 증명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뭐 어쩌다가 한 분이 동업하다가 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게 마치 모든 동업이 그런 식으로 결과가 그렇죠.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나 아랍권 네.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민 와서 그렇게들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또 사업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이번 식품협회에서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모범 사례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그 1호점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네. 동포들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성실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저희들이 건물에 입점을 해가지고 렌트를 내면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소작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랜로드의 행포로 인해 가지고 참 전 재산을 건지지 못하고 그런 억울한 일도 겪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는 자영업의 스몰 비즈니스에만 국한돼서 인디비주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투자를 해서 그 대신에 정확한 매뉴얼대로 하는 것 토대로 운영해 나간다면 저희들이라고 와와라든지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못 만들리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런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 지금 2세들이 꺼려하고 1.5세들이 진출을 꺼려하는 이 업계가 어떤 그 발판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1세대들이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좀 뭐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와 같은 것입니다만 실제로 기업 전체를 보면 엄청난 큰 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식품협회의 공동 투자 1호점이 어떤 프랜차이즈로 시작이 돼서 수백 수천 개의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은 한인 기업인 물론이고 한일 경제에도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투자하는 그 업계를 운영하면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은퇴를 한 뒤에 뭐 지금 그 자기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한 분들도 있지만은 네.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소셜 연금만으로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의 양이 크건 작든 꾸준한 인컴이 생성될 수 있고 자기가 지분권을 갖고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소일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파타임을 갖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소속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런 거기 투자한 사람들끼리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그런 가게가 투자한 가게가 커나가는 모습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골프 치고 뭐 자기 여가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오랜 기간 새벽에 일어났던 분들이라 마땅히 새벽에 어디 소속감이 없이는 참 무료한 그런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아마 참여도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나중엔 창대하리라라는 그 말처럼
사실 뭐 미약하게 출발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아마 무엇인가 식품협회의 공동 투자 1호점은 시작은 그야말로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 갈지 않을까.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포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좋은 느낌이 옵니다. 끝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좀 계획을 좀 정리해 주시죠. 끝으로.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 2호점, 3호점을 계속 찾고 있고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에 많은 일반인들까지 참여할 정도가 되려면 저희들부터 참신하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이 운영이 되는 것을 보여드려야 그런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그 방송을 보시는 그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면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저는 이제 식품협회니까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사회나 크고 작은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도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식품협회의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매우 뭔가 누군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식품협회 박광민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뭔가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